나는 세 자매 중 둘째다. 첫째 언니와 막내 동생은 늘 빛이 났다.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박사 학위를 받아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일했다. 동생은 과 수석으로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에 근무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결혼도 명문대 출신의 배우자와 했고 자녀들도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부모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늘 그들의 아이들 사진이었고 집안 앨범에도 언니와 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은 가득했지만 내 사진은 찾기 어려웠다. 반면 나는 늘 그들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부모님은 내게 네 언니는 공부도 안 하고 잘 가더라. 동생은 과외도 안 하고 수석이더라. 너는 과외라도 시켜볼 걸 그랬나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하셨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눈에는 부족한 딸이었다. 칭찬 대신 아쉬움과 비교가 섞인 말들만 들으며 자랐다. 그런 나에게 남편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명문대 출신의 스펙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언니와 동생에게 느꼈던 열등감이 사라지고 나 자신이 최고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남편을 붙잡고 매달리다시피 했다. 매주 친정에 가자고 조르고 남편이 바쁘다거나 피곤하다고 하면 애원했다. 친정에 가는 건 내게 숙제였다. 언니와 동생에게 나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다. 나의 인생 최대 업적은 남편이었으니까. 친정에 가면 늘 자리가 고정되어 있었다. 언니네 부부, 동생네 부부는 상석에 앉고 나와 남편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남편이 혹여라도 가운데에 앉으려고 하면 나는 손짓으로 막았다. 형부는 언니 옆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동생이 농담해도 나는 애써 웃었다. 식사 때가 되면 엄마는 언니와 동생네 식구 밥부터 챙기고 내 밥은 늘 마지막이었다. 남편 밥은 더 늦게 나오거나 내가 직접 챙겨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익숙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여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남편의 감정을 덮어버렸다. 내가 이 집안의 기류를 인정해야 남편과의 평화가 지켜질 거라 생각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는 처가에 가면 당신이 하대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당신이 밥을 푸고 심부름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거워져. 왜 혼자만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나는 남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인데 뭐가 문제지?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그가 혼자 감내하고 있었을 마음의 무게를 처음으로 짐작했다.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가에 가면 그는 마치 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내가 부엌으로 가면 남편도 함께 따라와 싱크대 옆에 섰고 내가 심부름을 하러 가려 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요. 하며 내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서서히 남편이 내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 편이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루는 처가 식구들 모두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습관처럼 나를 불렀다. 현수가 사과 좀 깎아와라. 나는 당연한 듯 몸을 일으켰다. 그때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소파에 다시 앉히더니 자신이 대신 부엌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남편의 행동에 놀라 바라보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깎아올게요.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제가 과일 하나 못 깎게 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제가 좀 봉사해야죠. 남편의 능청스러운 말에 집안에는 어색한 웃음이 터졌다. 남편은 사과를 예쁘게 깎아와서 내 무릎 위에 먼저 놓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집안의 꼴찌가 아닌 남편의 최고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또 다른 날 가족 외식 자리에서였다. 나는 습관처럼 가장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때 남편이 내 손을 잡고 가운데 상석 바로 옆으로 이끌었다. 어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데요. 남편은 엄마 옆에 나를 앉히고 자신도 내 옆에 앉았다. 언니와 동생은 놀란 눈치였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현숙 씨가 제일 예쁜데 가운데 앉아야죠. 그래야 제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진심이 담긴 농담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마주 보며 식사를 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친정어머니의 생신날이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엄마는 거실에 앉아 언니의 남편을 향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역시 사위가 대기업에 있으니 다르네. 선물 하나를 챙겨도 품격이 있어. 위연이가 시집을 잘 갔어. 그리고 곧바로 나를 보며 웃었다. 그래도 우리 현숙이는 시집 하나는 잘 갔지. 남편이 얼마나 다정해. 김서방이 최고지. 그 말에 나는 늘 그랬듯이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남편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최고라서 제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숙 씨를 보고 싶어서 매일 회사에서 달려와요. 우리 현숙 씨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만큼 현명하고 착한 사람 못 봤습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내만 있으면 됩니다. 정적이 흘렀다. 언니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의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오랜 상처를 끄집어내고 치유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친정에 가는 일이 더 이상 증명의 무대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칭찬이나 언니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가치를 남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닌 나 자신과 남편의 관계에서 찾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꼴찌가 아니라 남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의 변화에 가족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식사 때 밥을 푸고 있으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돕고 나는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앉아 대화를 주도했다. 부모님은 더 이상 학벌이나 스펙으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나의 당당한 태도 앞에서 그들도 자신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한 번은 엄마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수가 미안하다. 네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그저 내가 다른 애들처럼 잘났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오랜 시간 쌓였던 응어리가 그제야 풀리는 듯했다. 더 이상 언니와 동생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않는다. 남편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고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거창한 스펙이나 남들의 인정이 아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식탁은 언니들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